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14일 목요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위에 있는 것이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호주의 3분기 깜짝 실적에서 목표가 상향이죠. 대신증권에 나왔어요. 전자용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LNF 2차 전지 관련주죠. 실적 발표했는데 뭐 예상대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내용 보면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전지 양극재 출하 감소해서 목표가 하향.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언급을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제 출시 첫날 주가 역대 최고치에서 이제 미국에 있죠.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미국에서 출시를 했다랍니다. 근데 1,000만 명이 가입했다 그러죠. 거기에 힘입어서 주가도 역대 최고치다. 어제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조정의 끝마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주가 움직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조 업종에 대해서 한 3개 종목이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트루시마, 호주마 미출시 실적 고성장에서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필육수 바이러진 임상 이상 진행 승인 기대해서 본격 임상 준비 돌입 예정 있죠. 바이오주고 또 올릭스 내년 상반기 주가 재평가 기대해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바이오주들은 2부 시간에 오후 동영상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실리콘 웍스 OLED 반도체 호조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목표가 상향이죠. 실리콘 웍스는 이제 펠리스 그러니까는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국내 1위 업체예요. 거기에 대한 진단 갖도록 하고 이제 힘쓰는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 투자 수혜 전망에서 하나금융 투자 이제 OLED 쪽이죠. 한번 감심 보고 다음에 이제 나무가 3D 안면 인식 채용 시 수혜 기대해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3D 쪽에서는 이제 내년에 이 5G 스마트폰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저 옵트론텍 그리고 이제 나무가 요 세 종목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바렉스 이 건강식품이죠. 건강식 시장에 직접적 수혜 대신 증거에서 나왔는데 한번 지난 주인가요?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트로닉스 무선 충전 호주의 3분기 깜짝 실적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어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한 1295억, 영업이익이 131억을 기록하면서 2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영업이익 전망치인 95억을 대폭 상회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죠. 이제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6.4포인트 개선돼 10.1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기 사상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무선 충전 매출액이 온기로 반영 예정이라며 상반기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및 차기 폴더블폰용 모델 한 종의 무선 충전 모듈 공급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무선 충전 부문 매출액이 한 1356억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대비 한 134%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캠트로닉스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연중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도 지금 한 12시 57분 1시가 돼가는데 350원 상승한 15,200원. 어제 그제 주가 많이 떴죠? 11월 12일 날 한 9.7% 거의 10% 상승하고 어제도 5.3% 750원 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숨고르기 특히 지난 10월달 전고점에 오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일단은 뭐 조금 추가 매수는 지금 관점에서 아니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는 종목 특히 2, 3일 10% 넘게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물론 조정 안 받고 크게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런 뭐 10개 중에
한 개 종목이 될까 말까죠. 그러니까 확률 낮은 데다가 우리가 베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켄트로닉스 오히려 이제 조정받아서 뭐 14,000원 초반대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서 매수할까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은 갖고 계시는 분들만 뭐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켄트로닉스 아직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무가예요. 이제 3D 안면 인식 채용 시 수혜 기대해서요. 이 2D죠? 2D 안면 인식 대안으로 3D 안면 인식이 채용되면 수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 10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10 베타 버전에서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을 제거했다. 스마트폰 결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안드로이드에서 채택한 2D 방식의 얼굴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럼 취약하면은 2D보다는 이제 3D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옮겨간다, 생각대로 옮겨간다라면은 이 수혜가 나무가에게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3분기 매출도 좋았죠. 57% 증가한 1210억,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38억이어서 창립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3D 관련된 업체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과 옵트론텍 그래서 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가 먼저요. 한번 보도록 하죠. 나무가 자, 나무가 실적 호전에 의해서 또 긍정적인 보고서에 의해서 오늘 오전에 주가가 상당히 강했어요. 장중에 44,000원 한 7%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뭐 거의 다 되밀리면서 지금 1포인트 정도 상승한 플러스 600원이죠. 41,600원.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요. 벌써 한 3시간 반 정도 아니죠. 오늘은 또 10시부터 실시했으니까요. 그죠? 한 3시간 정도 지나는 거죠. 한 10만 주. 어제 거래량이 7만 8천 주에 불과했는데 좀 거래가 많다. 그러면 특히 오늘 오전에 거래가 많이 실리는 가격대가 어느 부분인지 봐야겠죠. 고점 부분에서 많이 됐네요. 그죠? 4만 3천 원대 이상에서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점 윗부분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을 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고점이 형성되면서 거래가 많이 됐다.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이면 나무가 조금 더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하이비전 옵트렌트 한번 같이 보죠.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3% 또는 400원 상승한 1950원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이 3D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이제 최선호주고 그다음에 이제 옵트론텍 옵트론텍가 우리가 이제 단기 관점으로 그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 한 2.5% 정도 뜨고 오늘은 한 1.5% 정도 뜨네요. 6,140원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18만 주 크게 감소하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방향을 상승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조금 탄력이 약하지 않나. 거래량 18만 주 그죠? 너무 적어요. 오늘 강하게 치고 가려면 어제 63만 주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보다 많은 뭐 한 80만 주라든지 100만 주 내외가 돼야 되는데 18만 주 오늘만 많이 돼봤자 30만 주대 그쵸? 그렇게 아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 옵트론텍 어제도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차피 단기 관점에서 한번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가 됐던 내일 오전이 됐던 한 번 정도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이비전이 대장주, 그 다음에 옵트론텍, 그 다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OTT 관련주죠. 디즈니 플러스 출시 첫날 주가 역대 최고치 한국 투자자 관심도 쑥이라는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면 디즈니는 2024년까지는 최소 6천만 명, 최대 9천만 명의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미국, 카나다 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지금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미국 내 6천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 한 1억 5천 명의 가입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출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 웨이브라든지 아니면은 티빙 해서 아마 요새 광고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예, 티빙은 이제 그 JTBC하고 그리고 CJ 그룹하고 같이 이제 합작한 회사고, 예, 그런 관점. 그래서 이 지금 OTT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제 애플도 올해 말인가 내년 초에 또 한국에서 출시된다 그러죠. 디즈니도 이제 조만간에 아시아에 이제 진출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드라마 제작하는, 우리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어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1312억, 그리고 이 영업이익 한 109억 정도 나왔죠. 근데 4분기는 좀 더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한 119억 정도 되니까는, 그죠? 이게 109억, 한 10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 올해보다는 내년, 그러니까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OTT 시장에서 드라마 제작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또 한 번 더 콘텐츠 산업에서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다라죠. 우리가 이제 이 OTT 관련주에서 드라마 제작에서 이 덱스터하고 위주익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이 잘 맞았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5% 오르네요. 3,900원, 79,100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최근에 한 뭐 나흘 정도인가요? 닷새 정도 조정을 받고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거래량이 일단은 증가하죠. 14만 주. 어제 종일 거래량이 한 7만 주도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 뭐 한 25만 주 정도 뭐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뭐 요 정도 8만 원 밑에서 마감이 되고, 내일 거래량이 뭐 한 50만 주 가까이 되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뭐 굳이 뭐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관련주인 이 덱스터 한번 볼까요? 예, 덱스터는 오늘 좀 마이너스, 약보합이네요. 마이너스 20원, 그쵸? 9,300원. 근데 이게 미리 조금 크게,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 종목보다는 좀 최근에 상승폭이 컸어요. 거기에 따른 오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아까 말한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연속성 있게 뻗고 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 콘텐츠가에서 드라마 제작에서 덱스터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오늘 같은 날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 날 치고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주익 스튜디오. 자, 위주익 스튜디오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가 계속 행보하다가 오늘 한 6.3%. 그럼 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오늘 위주익 스튜디오가 가장 세죠. 그만큼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일단은 그동안에 바닥에서 헤맬 때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많았고, 오늘은 조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죠. 외국인들 한 4만 3천 주, 기관 2만 2천 주, 뭐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닥권에서 새롭게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 탄력은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쪽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정을 한 4, 5일 봤는데, 개인들 매수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한 16,000주에 그쳤고, 그제 24,000주. 그리고 11월 11일 날 21,000주. 근데 7월 8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5만 주 매도하고. 그래서 주가는 계속적인 조정 양상을 봤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매도가 크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기관들이 매도를 안 했다는 얘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요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 일단은 연속성 있는 그런 상승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해서 오늘은 굳이 관망하는,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 마찬가지죠. 온라인 동영상 OTT 론칭 데이터 그 활용이에요.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런 지방인데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웨이브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 예, 그리고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JTBC하고 이제 CJ그룹하고 합작사고 그렇죠. 이 웨이브가 9월 18일 날 실시가 됐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 9월 월평균 이용자가 264만 명, 전월은 162만 명이었어요. 근데 넷플릭스 세계 1위 업체예요. 이 OTT 관련해서. 근데 아까 말한 이 한 달간 웹을 한 번에도 실행한 이용자 수가 210만 명. 그러면 이 웨이브가 더 많죠. 264만 명. 그렇죠? 하루 평균자도 넷플릭스는 50만인데 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8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은 이런 OTT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붙기 때문에 이 드라마라든지 영화 거기에 대한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수혜 분명히 더 나온다고 이 콘텐츠 산업 정부 차원에서 육성 체계 포함되어 있죠. 예, 1조 5천억인가요? 2022년인가 3년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또 내년에도 이 계속적인 이 OTT가 계속 국내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아시아의 애플의 경우 2019년 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2020년 초로 예정되어 있고 또 아까 말한 이 티빙이라든지가 계속적인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그런 재료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서 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많다 해서 주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한 게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공지사항 하나 있죠. 증권 강연이에요. 요번에 이제 5번째죠.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5시. 장소는 변경됐어요. 같은 강남. 지난번에는 리베라 호텔에서 했는데 삼성역 부근에 있는 3탄 빌딩에서 요번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에 나오셔서 한 50m 정도 걸어가면은 3탄 빌딩 바로 대도로변에 있으니까 아마 찾기는 쉬우실 거고 참가비는 2만원이에요. 주 교재 및 유튜브 참석자에게는 별도로 교재를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요. 접수하실 때 나는 유튜브를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별도 교재를 제공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요.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십시오. 한 1시 20분부터 한 30분 동안 보유 종목을 진단할 예정이니 일찍 오셔서 갖고 계시는 종목들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꼭 이번 주 일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실리콘웍스죠. 팹리스 국내 1위 업체예요. 이 실리콘웍스가 OLED 반도체 호재에서 실적 개선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 신한증권에서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이 16.7% 증가한 2,497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34% 감소한 140억을 기록했다죠. 3분기 실적.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기장이 시장 기준이 한 206억 정도였는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이 OLED 향 비메모리 반도체 호재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목표가도 한 7.3% 정도 상향을 했어요. 자, 그동안 실적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4분기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전되는데 영업이익이 245억 정도를 예상을 하죠. 아까 3분기가 140억이니까는 한 100억 정도 크게 증가하고 작년 대비해도 동기 대비해도 한 17% 정도 증가를 하니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 매출액도 9,480억에서 올해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704억으로서요. 올해 전망치 보다 한 50% 넘게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치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OLED TV용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2225, 58% 정도 증가를 하고, 또 이 스마트폰용 OLED도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액도 한 1110억으로서, 예, 그는 올해 대비죠 한 266% 크게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 IT 섹터를 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 5G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폴더라든지 그리고 OLED 관련주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던 이유가 내년에 이 OLED든지 아니면은 이 스마트폰 5G의 실적이 크게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웍스는 예, 국내 펠리스 1위 업체고 2위 업체가 텔레칩스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실리콘 웍스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그동안에 가격 조정 지난 4월 달이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8월 달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3개월째 옆으로 조정하다가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서 일단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이죠. 지난 11월 6일 날에도요.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크게 뜨고 거래량도 크게 한번 실렸죠. 뜨고 한 5일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렇게 매도 물량의 압박이 심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동안 하락이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실리콘 웍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요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지금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 전환될 때 저항과 지지 역할을 누가 해준다? 이동평균선이 해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단기선 21선 맞고 빠졌다가 나중에는 돌파하고 밟아주고 지지 삼아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121선인데 최근에 이제 121선 선에서 조정을 받고 61선을 지지 삼아서 서럽게 뜨죠. 요번에는 아마 충분히 121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오늘 한 5% 정도 뜨는데 여기서 만족하고 팔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얼마입니까? 121선이 지금 37,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37,000원 위에서 뭐 팔아주는 건 상관없지만은 37,000원 밑에서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요번에 돌파하면은 이제 121선을 지지 삼아서 다시 또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라서 실리콘 웍스 그동안에 조정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힘스예요. 이제 힘스가 이제 OLED 제조 관련 마스크 공정 및 글라스 검사 공정 장비를 만드는 제조 업체예요. 또 이것도 OLED 관련주로 보면 되겠죠.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4분기 한 2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는데 실적 턴 어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신규 수주도 급증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죠.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네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246억, 올해가 아마 133억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OLED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들 실적이 내년에는 엄청나게 좋아져요. 단순히 최근 뭐 조정받는 것은 그동안 올라간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 기간 조금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은 내년에는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충분히 고점 돌파하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힘스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예, 힘스 움직임 그래프 완성도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지난 5월달, 6월달에 1차 상승을 하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뒤에 최근에 이제 다시 지난 6월달 고점에 와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조정받죠? 상당히 이거는 돌파를 충분히 해주는 여기서 뭐 끝나진 않고요. 지난 6월달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10월달, 그러니까 지난 6월달 고점과 같아요. 10월달 조정이
이번에는 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래프상으로 기술적 차트 분석상 완성도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수급은 그동안에 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물량을 물론 이제 기관도 받아주긴 하고 있지만은 개인들 매수도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적 완성도, 차트 완성도는 좋은데 이 수급적인 사항이 그죠? 조금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게 공격적으로 담기에는 차트만 보고 하기에는 수급이 조금 뒤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OLED 관련주에서 이제 SFA 이제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이제 언급했고 특히 이제 덕산 네오록스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은 이제 OLED 관련주로서 이제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 한번 같이 한번 차트만 보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FA죠. 예, SFA 드디어 고점을 벗기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이 OLED 관련주들은 두 가지를 보자고 했어요. 이 9월 24일과 그리고 10월 10날 그 가격대를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9월 24일은 이 매스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OLED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 탔고 공식 발표는 이 10날이죠. 10월 10날 요 날입니다. 그렇죠? 크게 음봉 나오는 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는 9월 24일은 4% 넘게 떴다가 한 2.7% 하락했고 10월 10날에는 아예 마이너스 7%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6포인트 그죠? 근데 안 되는 종목이면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그 가격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OLED 관련주들 지난 2016년, 17년 소형 OLED 투자 시 그때 15조 투자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가 상승폭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폭이 적다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조금 이 힘있게 치고 나갈 자리에서 9월 24일이나 10월 10일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게 지루하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완만한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서 갖고 계시는 분 좀 긴 호흡으로 끌고 나가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 네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 550원 2.5% 떴네요. 22,500원. 상대적으로 SFA보다는 좀 오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뭐 같은 마찬가지죠. 아까 기준점을 9월 24일과 10월 10날 보면은 지금 이 SFA나 그리고 덕산 네오에서 최근에 주가 탄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지만은 가격대는 같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날짜를 잡았을 때 그런 생각이면은 요것도 뭐 SFA나 덕산 네오록스 완만하게 추가적인 상승에서 뭐 덕산 네오록스 기준으로 우리가 한 3만 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그 배경은 2016년과 17년에 15조 투자했을 때 주가 꼭지가 3만 원대였죠. 요번에도 뭐 국내만 따지면은 규모가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작지만은 내년에 이 LG 디스플레이도 LCD 부분을 접었어요. 아마 OLED 쪽으로 아마 설비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 LG 디스플레이가 합쳐지면 아마 규모면도 커지고 또 중국도 최근 이 OLED 투자가 상당히 좀 크게 활성화되고 있죠. 뭐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 한 15 정도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거 봤을 때 지난 2016년 17년과 비교했을 때 한 3만 원까지는 최소 미니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뭐 이 SFA하고 덕산 네오록스 회사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 OLED 관련주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이니까는 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은 거는 과거 동영상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예요. LNF, ESS 그리고 이제 전지 양극재 출하 감소해서 목표가 하향 다 마찬가지죠.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 다 3분기 실적 부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했죠. 근데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해서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다라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내용은 안 좋은 얘기죠, 그렇죠? 뭐 일단 3분기 실적 나오고 또 4분기도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도 4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안 된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들이 상승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가격 대상으로는 완전한 바닥권 인식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선진배 차원에서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으니까 해서 그냥 가격대만 보고 한 30%뭐 적게는 20% 30%만 보유를 하고 나중에 전기차가 시장에서 이슈화 될 때 그때 나머지 물량 채우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LNF 한번 주가 모습 볼까요? LNF 한번 뭐 거의 같을 겁니다. 뭐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에서 아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월봉상이고 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맥락일 거예요. 이제 탄력이 더 떨어지죠.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한 2년 전이죠. 2차 전지 주가 움직일 때 가장 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선호주를 포스코 케미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에코프로 BM을 두 번째로 놓고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한번 주가 움직임 최근에 2-3일 정도 하락하면서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왔지만은 수급상으로 그동안 많이 매수했던 뭐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얘기는 개인들의 매수가 크지 않다는 얘기죠. 뭐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다. 그냥 바닥권의 주가가 좀 오르고 빠지면서 물량을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 비해 플러스 300원 나오네. 그도 어제 그제 조금 하락한 거에 따른 자율 상승으로 보이는데 거래량도 28,000조 너무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긴 호흡으로 끌고 가자. 만약에 요번에 55,000원 가면은 뭐 일부 줄였다가 다시 5만원 초반대에 다시 잡을 기회 충분히 주니까는 2차 전지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선침매 차원에서 가격대 보고 20-30%만 매수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 한 600원 정도 한 3일째 하락이네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노발에서 건강식품이죠.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내용들은 다 좋아요. 그렇죠? 예, 실적도 뭐 이제 좀 상당히 좋아지고 3분기 실적 25% 증가한 48억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하고 국내에서 건강식품들이 연으로 한 8%에서 10% 정도씩 계속 성장한다 그러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많이 건강식품을 사 먹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노바렉스 우리가 한번 바닥권 종목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주가 움직임 그렇죠? 한번 뜨고 좀 조정을 지금 한 5-6일째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한 상태. 자, 항상 말씀드린 거래 조정이 하나 둘 셋 넷 좀 6일째 조정이에요. 이제는 치고 나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은 오히려 상승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장으로 막 크게 가는 장이면은 뭐 조정이 길어진 만큼 더 크게 상승한다는 논리가 맞는데 아직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면 오히려 조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노바렉스 뭐 오늘이나 내일 이게 좀 오늘은 뭐 치고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거래량 14,000조 너무 적. 그럼 오늘은 아마 이 뭐 보합권 내외로 마무리되고 내일 정도는 한번 치고 나가죠. 만약에 못 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지루하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는 뭐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하모니에 보이시죠? 하모니 관심주 어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그렇죠? 오늘 오프런텍 한 번 정도 물량을 축소하자 했는데 오후에는 이제 새롭게 종목 한 2개 종목 우리가 5 중에서 최근에 이제 언급했던 종목 있죠? RF텍이라고. 오늘 5G 종목 상당히 시세가 좀 나빠요. 아마 오후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텐데 RF텍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오후장에 요거 포토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방송도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